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육의 목적, 교육이념, 이걸 통해서 인재상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목적, 여러분들의 내용이 지금 여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퍼즐해 놓고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지금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의 목적에서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교육 전문가 및 교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수한 교육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개념을 보면은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민족 교육의 정예 교육자를 양성하여 세계 문명 사회를 지향한 우리 교육 과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인류 국가의 공용하는 인류의 공용할 이런 말들이 나오기는 해요. 여기서 보면 세계 문명 사회에 지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훈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세계의 문명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만을 고집하지 않고 세계 교육을 함께 생각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세부 사항을 보면은요,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시킨다라고 해서 지도자적 자질, 여러분들의 교육 그러면은 구성주의 교육 그러면은 조력자적인 교육관을 가져야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조력자라 하더라도요, 이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적인 역할 부분의 일부 부분에서 조력자적인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기다려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리더가 되었을 때 학생들을 더 잘 교육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지도자적 자질에서 이 지도자적 자질이라는 것에 조력자 역할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보다는 질에 치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이라면 뽑는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실력, 이 실력에서는 학업 역량에 대한 실력도 실력일 수 있지만요, 교사로서 예비 교사가 갖춰야 될 자질과 대한 부분도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쭉 읽어보시고요. 범인류적 인간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중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간교육에 대해서 인성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은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럼 민주시민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시민, 이런 시민을 우리는 민주시민이라고 하죠. 이 민주시민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 교육의 토착화를 지향한다라는데, 한국 교육의 토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교육에 대한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발전된 교육을 충분히 개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외국 선진 교육의 사례들도 한번 공부해 두신다면 이 제시문에 대한 답변 또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식 또 교육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진교육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독일 교육에 대한 사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해둔다면 한국교원대학교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교육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요. 개방적인 형태인 교육 운영을 충분히 수용하고자 한다. 얼마나 개방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면접을 준비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론적인 학문적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강조한다. 이론적인 학문적 기초라는 얘기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론을 겸비한 실력, 이 부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원대학교의 면접 평가 방식은요, 면접 유형에서 개별 면접을 본다라는 것, 10분 동안 면접을 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숙지할 시간을 줍니다. 제시문을 숙지하는데 한 500자 정도 되는 제시문을 숙지하고요. 이 숙지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3분 동안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3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차단을 하게 되는데 3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3분 동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3분 동안 발표를 하고 3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4분 동안 이제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학과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교직 적합성에 대한 인성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윤리교육학과다 그러면 윤리에 관련, 역사교육학과다 그러면 역사의 적합성에 대한, 교직 적합성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심지어는 뭐 영어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답변을 준비하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평가 항목을 보면요. 전공 적합성, 학과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교직 적성은 다 공통된 부분이고요. 교직 인성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해결 능력, 이 네 개의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 자, 이 부분은 다른 대학교들하고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평가 자료는 교직, 적성, 인성, 문학 및 개명형 질문을 해석한다라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평가 방법은 개별 면접으로 정성적 종합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여기 표를 보면은요, 5등급을 나눠서 A, B, C, D로 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환자 점수를 반영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A로 체크가 되든지 B로 체크가 되는지 그 항목들이 있어요. 평가 항목별로다가 A, B, C, D, F 중에서 체크를 하고 체크한 것을 환산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산돼서 나오게 되겠죠. 물론 한국교원대학교 면접 점수가 20점이라는 것은 세분화된 것을 환산해 갖고 다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20점이다. A를 받았다는 거죠. 모든 항목을 A를 받았다라고 하면 20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면접 시간 및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면접실에 입실한다, 발표 작성해서 작성실로 들어간다, 발표 자료를 그다음에 교직 인적성 문항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10분 정도를 시간을 주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면접실에 입장을 한 다음에 그 아까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3분 동안 발표를 한다라는 부분. 이때 작성할 때 10분 동안이 여러분들이 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3분 동안 발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발표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2분밖에 발표를 못했다고 한다면 질문할 내용도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3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답변하는데 그 이상은 무엇이 있을까를 질문을 받는 경우와 학생의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이런 걸 답변을 안 했네. 그래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따라서 학생의 전자 같은 경우에 충분한 그 다음이 궁금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답변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한다면 그 부분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6분이 끝난 다음에는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되죠. 4분 동안. 이 개방형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질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학생이 어떤 유형을 또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특성을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직 인성과 적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개방형 질문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이 강의에서 이야기해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해가서 한국교원대학교 면접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개방형 질문도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면접 기망 컨설팅 파이널 특강 안내입니다. 자, 파이널 특강은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거기에 더불어서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모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의 답변, 자, 이 답변을 통한 피드백까지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요. 현장 강의인데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날 11월 11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1단계가 합격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인터넷 강의와 별개인 연계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연계 인터넷 강좌를 미리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 연계 강좌를 먼저 듣고 현장에 와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별로 상세 일정은 기망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정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것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